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기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교수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글 기억하시나요?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올린 학우의 글이었습니다. 모 교수는 한 학생을 일으켜 세워 그 학생이 음탕한 것을 증명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익명의 학우와 오랜 시간 인터뷰하였으며 강의 담당 교수 찾아가 발언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짧게 전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불편함을 느낀 학생은 강의 시간에 설명한 전문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교수는 강의 시간에서 다루는 내용은 학문적인 언어이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의하였으며 강의 내용에서 불편함을 느낀 학생은 자신이 설명한 전문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강의를 들은 익명의 학우는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느껴졌고 해당 강의를 더는 수강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학교 측의 빠른 대응으로 논란의 강의 열흘 만에 해당 교수는 다른 교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학교 생활 중 교수나 선배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학우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공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7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인데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은행 그리고 티브로드 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이 캠페인은 일보의 1원씩 총 10,000보를 걸으며 참가비 10,000원을 도내 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에 벚꽃도 보고 기부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걷기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부스 체험과 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고 봉사 시간도 인정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홈페이지나 교내에 붙어있는 안내 포스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고입니다. 전북혈액원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메가박스 영화관람권과 일반기념품, 문화상품권 일반기념품, 일반기념품 1+1, 일반기념품과 롯데리아 이용권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오늘 하루 진행되오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5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요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우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샤워실이나 기숙사 복도에서 토를 하고 토사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인데요. 개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러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간 학우들이 토사물을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휴게실과 몇몇 방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목소리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대에 관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학우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소수의 것이 아닌 많은 학우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술을 많이 먹은 날에는 밖에서 술을 좀 깨고 들어간다든지, 부득이하게 토를 하는 경우는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고, 혼자 사용하는 곳이 아니니만큼 다른 학우들을 배려하여 늦은 시간대는 조용히 하는 등 학우들의 작은 배려가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당시 반란군에 점령되었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려 사형을 집행한 사건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다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일어났던 사건 중 아직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억울했던 사람들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찾곤 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혹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곤 하진 않나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넘쳐나는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시간 속에서 소박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은, 한 학기를 함께하며 철저히 일반인 시선으로 다가가는 리뷰 방송 필름토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개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3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음 달까지 5일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학우 여러분들은 3월의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면서도 각자의 학업을 잘 챙기고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입생 학우들도 정신없는 3월을 보내고 개강 모임과 MT와 같은 학교 행사, 그리고 여러 동아리들을 경험하면서 전북대학교에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보내신 학우분들께 고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벚꽃과 함께 다가오는 4월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필름 토크는 영화가 아닌 드라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는 PD님이 아주 인상 깊게 보신 일본 드라마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네 번째 필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필름 토크에서 다뤄볼 작품은 드라마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드라마의 제목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인데요. 이 드라마는 우미노 츠나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본 드라마로 2016년에 방영되었으며 총 11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일상과 사회의 모습을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하는 일본 드라마의 특성상 이 드라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잘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드라마에서는 소위 말하고 있는 취집에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취집이라고 하면 여자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돈을 벌지 않고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만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모리야마 미쿠리는 돈을 버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쿠리는 결혼을 하여 가정주부가 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드라마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평범한 가정주부의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 아닌 일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받으면서 한 가정의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커다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과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요즘 시대의 새로운 결혼과 일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신감각 사회과 사회파 러브 코미디에 대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집을 재해석했기 뿐만이 아닌데요. 그 스토리 속에 숨어있는 등장인물들의 평범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상이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면서 등장인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줄거리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를 땄음에도 구인 활동에 성공하지 못하고 파견사원으로 일하다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실업을 해버린 미쿠리는 고향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엄마 대신 미쿠리에게 츠자키 히라마사의 집에 가사대행을 하러 갈 것을 제안합니다.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싶었던 미쿠리는 일단 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하고 히라마사의 집에 가사대행을 하게 됩니다. 츠자키 히라마사는 명문대를 졸업한 유능한 시스템 엔지니어로 30이 넘는 나이 동안 결혼은 물론 연애 경험 없이 혼자 지내고 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식남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생활 방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의 깔끔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미쿠리의 클라이언트인 츠자키는 다소 까다로웠지만 가사도 일이라고 생각하니 완벽하게 미쿠리는 일을 해냅니다. 덕분에 츠자키의 신임을 얻게 되고 앞으로의 그의 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정주부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꽤 합리적인 수당을 받으면서 자신은 집안일에 확실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미쿠리는 아예 츠자키의 집에서 지내며 가사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독심남인 츠자키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럼 노래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 결혼을 제의한 미쿠리의 모습을 보고 히라마사는 당황하지만 자신감 있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이 계약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의 불안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모두에게는 비밀로 하고 비즈니스적인 결혼을 한 것이기에 연애 감정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결혼식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마치 사장실과 사무실을 나누는 것처럼 각방을 쓰며 지내게 됩니다. 여자와 동거는커녕 연애도 못해본 츠자키는 자신의 집이지만 어딘가 불편해도 서로에게 상부상조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에도 역시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했다고 하지만 어딘가 애정이 느껴지지 않은 츠자키가 수상한 직장 동료 누마타 씨가 집들이를 하러 온다고 했고
또 다른 동료인 카자미 씨는 진작에 둘의 사이를 눈치채고 미쿠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미쿠리의 이모인 유리 씨가 알게 됐기 때문에 둘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임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를 연기하기에는 아직 연애 감정이 없었고 또한 한평생 여자 경험이 없는 츠자키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둘의 관계는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동거를 하면서 연애 감정은 없었지만 어딘가 편안한 츠자키가 좋은 사람이라고 미쿠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츠자키 씨가 좋다고 툭 털어놓기도 하는데요. 서로의 이득이 되는 부분만을 생각하여 가정 경영인 파트너였던 그들은 어느새 서로가 필요해지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들이 생기게 되며 서로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연애에 서툰 츠자키는 츠자키가 고용주, 미쿠리가 피고용인이라는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부라는 모습을 더욱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허그데이도 만들고 이모 덕분에 여행도 떠났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까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츠자키와 미쿠리가 미쿠리의 이모 덕분에 가게 된 여행에서 돌아오는 찰나에 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없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연애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둘의 사이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사이를 넘어서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미쿠리는 직업으로서의 가정주부가 아닌 그저 일반적인 주부가 된 것인데요. 거기에 주부와는 별개로 부업을 행하다 보니 집안일은 츠자키와 미쿠리가 분담을 하게 되고 각자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 두 사람은 집안일을 잘 해내지 않기가 일쑤였고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둘은 이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인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드라마에서의 츠자키의 대사는 헝가리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한 가지씩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쿠리와 츠자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50이 넘는 평생 동안 커리어 우먼으로서 직장 생활을 해온 미쿠리의 이모인 유리 씨와 잘생기고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본인이 끌리는 여자를 찾지 못해 혼자 살고 있는 카자미 씨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도 드라마를 감상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는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점 혼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면서 이성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 혼자만의 벽을 만들기도 하며 누군가는 좋은 직장이 성공한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 뒤에 누군가를 만나는 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이러한 사회 속에서 결혼과 연애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지쳤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도 한데요. 정말로 언뜻 보면 답답할 수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전지적인 시점에서 드라마를 본 우리들은 그들을 계속 응원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나이를 먹고도 직장 생활은 반듯하게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꺼려하면서 이성 경험이 아예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드라마는 특히 일상생활에 지쳐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보면 정말 좋을 법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만의 아기자기하지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흐뭇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미쿠리와 치사키가 서로 동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한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동안 이성과의 교제를 전혀 하지 않았던 치사키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한편의 성장물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주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었던 시대에서 벗어난 남녀가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경제활동과 가정생활 간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어떤 장르의 작품을 보건 우리는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감사와 항상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본 특유의 그 따뜻한 감성에 많은 사람이 힐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소중함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그마한 행복에 대한 감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주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일본 드라마의 특징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역경이 가득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보여준다는 인식 때문에 일본 드라마가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비록 개연성이 없는 내용과 힘든 상황에서 비정상으로 보일 정도로의 긍정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 안에서 치유됨을 느끼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벗어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4번째 필름 토크 마치겠습니다. 3월 5째 주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작품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UBS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심재훈,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학교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